보이는 라디오 파이팅 시니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네, 코로나19로 우울하게 보내신 건 아니겠죠? 뭐 네,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손 잘 씻고 마스크 꼭 하시고 뭐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됐다고 그러지만 뭐 다시 거리두기도 해야 될 것 같네요. 코로나19는 뭐 우리 곁에서 뭐 같이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제 그제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아주 뭐 좋겠죠. 네, 봄인가 이게 가을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도 뭐 기온은 여전하지만 날씨가 흐려서 오후에는 비가 온대죠 아마. 네. 이게 눈이라도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너무 좀 우울한 생각도 드네요. 오늘도 재미있는 내용과 즐거운 노래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진행의 이건희 전신자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이찬영 고대 안암병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고령사회 치매 막는 수칙 3권 3급 3행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증가는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도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의 8 내지 10%는 치매가 발생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환자의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65세 인구 중 치매 환자가 2017년에는 약 72만 명에서 2024년,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한 4년 있다가는 100만 명, 2034년에는 150만 명, 굉장히 급속도로 느네요. 네.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수 증가로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불안도 커지고 있으나 현재 사용되는 약제의 효과는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네, 현재 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와 메만틴 등의 억제만이 미 식품의약국 FDA에서 승인을 받아 전 세계에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2003년 메만틴 이후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약제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와 메만틴은 증상 치료제입니다. 네, 알츠하이머의 치매 원인은 치료할 수 있는 약제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치매 예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방약물은 없지만 비약물적 치료, 즉 생활습관 교정으로 치매의 발병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치매 예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치매 예방으로 권장하는 3권 운동, 읽고 쓰기, 생선과 채소 먹기, 하지 말아야 할 3급 술, 담배, 외상은 하면 안 되겠다고 반드시 해야 할 3행입니다. 3행은 정기검진, 가족과 소통하기, 치매 조기 진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장 사항이고 그렇죠. 네. 삼금은 금지할 하지 말라는 것이고 거. 그다음에 삼행은 꼭 행동해야 해야 할 돼요. 것이라는 네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생활습관 교정은 그 어떤 약물보다 예방 효과가 좋답니다. 이들 예방법은 치매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치매 환자까지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실외에서의 운동, 사회적 활동, 가족과 지인 간의 교류, 치매 안심센터나 주간보호센터 등의 교육과 요양 등이 힘들어지면서 치매 환자들은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친구의 치매 좀 증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5년 되네. 걔는 또 얌전한 치매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자꾸 집을 나간대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다 거리 뭐 이런 거 다 해놨는데도 그 잡으러 다니냐고 그러다 보니까 문을 잠그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남편이 참 애쓰는 모습 보니까 참 우리 친구도 안 됐지만 보호자도 참 안 됐더라고요. 사람들 많은 곳은 가지 말라고 사회적 활동, 문화센터, 복지관 등등 다 출입을 할 수 없으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맛있는 것도 모여서 먹지 못하지요. 사는 게 아니니까 우울하니 밤에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고립된 생활은 특히 치매 예방을 어렵게 하고 치매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대응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치매학회가 발표한 대응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표를 짜서 일정한 일과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평소 활동량을 고려해서 적절한 신체 활동을 유지하며 평소의 관심사를 고려해서 정기적인 인지 활동을 유지하고 가까운 사람과 화상 통화나 전화 등을 이용해서 정기적인 인지 활동을 유지하며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하루 한 번 내지 2번 이내로 제한하고 이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번 보니까 막 겁이 우울해지는 거 겁이 나죠. 불안하고 네. 약속이 있다가도 취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나치게 부정적인 마음에 휩싸이지 않도록 대화를 해주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5년 전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치매라고는 생각은 못했는데 점점 멍해져가는 친구를 보는 것이 참 슬픕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특히 노약자의 치매 환자 등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통해 치매 예방과 치매 악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시니어님들께서는 치매 예방법을 잘 기억하시고 3권 3금 3행을 지키시기 바라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언젠가도 이 치매에 대한 얘기를 내용을 몇 주 전인가 했는데 네.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고 네. 막 내밀어 보고 또 이제 혓바닥을 말아서 해보고 또 이 혓바닥을 이렇게 이로 씹는다는 거 그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시니어님들은 실천을 해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죠? 네, 저도 안 해요. 아 그래요? 돈도 안 드는데 네. 또 힘도 별로 안 들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심심할 때면 좀 하고 좀 하긴 하는데 열심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요. 3권 운동, 읽기 쓰기, 생선과 채소 먹기. 3금 술이나 담배, 외상하는 것은 돈을 꿔준다든가 뭐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3행은 정기검진, 가족과 소통, 치매, 조기 진단 등을 꼭 하시면은 치매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채베코의 낭만에 대하여. 준비 내리는 야말로 옛날 식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잔다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며 새빨간 립스틱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며 이제와 세상이 나의 시련의 달콤한 이야 있겠냐면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곳에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선 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렴.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나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지금부터는 모던 러브, 보통 사람들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요즘 뭐 극장 마음대로 못 가죠. 네. 그래서 대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아시죠? 네. 그 서비스 작품을 윤이나 칼럼니스트가 2020년 11월 14일 한국일보에 연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 미국의 이야기지만 우리들에게도 통하는 얘기가 되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던 러브는 뉴욕타임스에 16년째 연재되고 있는 관계에 대한 에세이 모던 러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굉장하군요. 네. 저는 그래도 영화를 가봤었거든요. 네. 여기 아리랑 센터에서 하는 영화를 가봤는데 가보니까 거리 두기를 확실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놨더라고요. 예, 예. 못 앉게 다 해놨죠. 네, 못 앉게 다 해놓고 네.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니까 영화도 가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재난기금을 해서 1,000원인가요? 네. 저번에 영화 볼 때 1,000원? 1,000원 줬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너무- 1,000원인데도 너무 싸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러게 미안하더라고요, 진짜. 거기다가 또 사람이 없어서 더 미안하더라고요. 맞아요. 아유, 정말 여러 가지로 안정이 돼야 될 텐데, 네, 되겠죠, 뭐. 네. 에세이를 쓰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학창 시절 수필이라고 배운 에세이의 사전적 정의는 무형식의 산문으로 누구나 거의 모든 소재를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문학의 한 갈래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에세이는 쓰기도 읽기도 쉬운 글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로 에세이는 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에세이 작가는 인터넷 서점의 독자평에 그냥 일기라거나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댓글이 달릴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쓰는 이야기가 나를 넘어 타인에게 가 닿아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나의 이야기가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도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독자가 반드시 그것을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네, 맞아요. 예. 읽는 사람은 또 묻겠죠. 그걸. 예. 하지만 에세이로 분류되는 단행본 2권을 출간한 작가로서 그럼에도 에세이는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의미가 있어서 쓰는 글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책이 많이입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이 될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아마 뉴욕 타임즈에 16년째 연재되고 있는 관계에 대한 에세이 모던 러브를 쓴 수많은 개인도 비슷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나갔을 것입니다. 1인칭의 시점에서 사랑이라는 커다란 단어 안에서의 내가 겪은 일을 감정을 고백하는 것으로 내가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던 러브는 평범한 개인이 자신의 언어로 고백하는 나의 이야기가 모였을 때 비로소 의미가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현대인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랑이 모이고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오리지널 시리즈 모던 러브는 이 에세이 중 일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나는 이 에세이를 낭독하는 동명의 팟캐스트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종종 헐리우드 배우들의 목소리로도 들을 수 있는 에세이들은 길지 않은 분량의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랑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실패한 연애, 아주 짧았던 추억이 되어버린 관계나 경험, 사랑과 미움, 배신과 믿음을 느낀 삶의 순간들이 거기 있습니다. 최근에는 팬데믹으로 고립되고 거리를 두며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 겪은 경험과 마음들을 나눈 에세이를 모아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모던 러브의 인물들은 미국 대도시를 배경으로 안전한 중산층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이들은 불안과 우울, 트라우마와 같은 문제를 겪는다고 하더군요. 예, 역시 우리도 그렇죠. 네. 드라마 역시 이야기를 과장하거나 크게 변형하지 않고 에세이로서의 특징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가벼운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의 외피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공식을 따라가는 이야기도 있지만 눈에 띄게 특별한 사건이나 소재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사람이 픽션을 볼 때 개연성을 기대하고 결론에 이르러 딱 들어맞는 이야기의 완성을 기대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의 삶은 기승전결이 완벽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구성이 훌륭하지도 않습니다. 울퉁불퉁한 구석이 많고 도저히 매끈하게 다듬어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현실에 사는 복잡하고 부족한 면이 많은 인간이야말로 평범한 인간이며 이들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누구든 겪을 법한 일들을 겪는 모습을 큰 과장 없이 따뜻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앤 해서웨이, 데브 파텔, 티나 페이, 소피아 부텔레와 같은 배우들의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생활 연기를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건 덤입니다. 네, 모던 러브의 인물들이 미국 대도시를 배경으로 한 안전한 중산층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불안과 우울, 트라우마와 같은 문제인 것은 특히 흥미롭다고 하겠습니다. 네, 꼭 봐야 할 단 하나의 에피소드를 꼽는다면 첫 손가락에 꼽힐 3화는 조울증을 다루고 있습니다. 앤 해서웨이가 연기한 렉시는 뛰어난 변호사지만 사춘기 때부터 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조증 상태일 때의 활력으로 만들어 놓은 반짝이는 세계에 살면서도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는 자신을 침대에서 일으키는 것조차 불가능하답니다. 우울증이 심하면 뭐 순간적으로 죽고 싶은 생각도 든다니까. 아이고, 좀 노력을 하시지. 조울증이 찾아왔을 때의 상태를 영화 라라랜드를 연상케 하는 뮤지컬로 보여주는 산뜻한 연출에서 기대되는 바와 달리 결말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렉시는 바라는 연애도 시작하지 못하고 실직을 겪으며 병은 낫지 않습니다. 이 한 회차 동안 렉시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자신의 병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는 딱 그만큼만 변합니다. 계기가 되는 큰 사건이 있어서 고백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말한 뒤에 달라집니다. 말하기 전에는 병에 따라 세상이 변했는데 말한 뒤에는 내가 변합니다. 이 드라마가 에세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역시 이 드라마가 대단한 것 네, 같아요. 우리에게 주는 그 시사가 네, 대단한 네. 것 같습니다. 모던 러브는 실패한 연애, 아주 짧았던 추억이 되어버린 관계나 경험, 사랑과 미움,
배신과 믿음을 느낀 삶의 순간들을 그렸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에서 사고가 생기면서 사실상 타인인 서로에게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될 모습을 보여주면서 생겨나는 일과 감정을 그린 오화도 추천합니다. 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은 뒤에야 보이는 것들이 있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들어줄 상대가 타인이기 때문에 쌓아온 역사가 없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에세이를 읽고 모던 러브와 같은 드라마를 보는 것은 이 에피소드에서 두 사람이 겪는 일과 비슷한 듯도 합니다. 꺼내놓을 수 있는 만큼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흉터를 보여주었을 때 연결되고 공감되고 이해되는 부분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8편의 이야기가 다 고른 완성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 높낮이를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으로 견딘다면 그 또한 이 드라마의 매력이겠죠. 첫 시즌의 마지막 회인 파라는 노년의 연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인 달리기 시합에서 만난 두 사람은 감정과 일상의 보폭을 맞춰가며 관계를 맺고 서로의 삶의 궤적을 맞추지만 결국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아, 그렇군요. 남은 사람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리 큰 헌신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면서도 노년의 사랑 또한 젊은 사람들의 그것만큼이나 풋풋하고 소중할 수 있다며 떠난 이를 추모했습니다. 네, 소중한 사람이 떠난 세계에서도 남은 사람이 바람을 마주하며 걷고 비를 맞으며 달리며 다시 살아있음을 느낄 때 그 도시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던 지난 이야기 속 인물들의 각오와 미래가 다시 스쳐갑니다. 네, 현실에 사는 평범한 이들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누구든 겪을 법한 일들을 겪는 모습을 큰 과장 없이 따뜻하게 보여주는 게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이 이들 삶의 전부가 아닌 일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고 들은 부분 이전에도 삶이 있었고 이후에도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 번 이별을 겪었지만 다시 만나기 시작한 커플은 또다시 헤어질 수 있고 서로를 알기 전에 연약한 모습을 들켜버린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조차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혼의 위기를 극복한 부부는 비가 오는데도 계속 테니스를 치기로 하지만 애써서 이어가고 있는 결혼 생활이라는 게임은 어느 날 갑자기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부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실은 삶의 순간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찾아올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 전부를 살지 못하며 매일이라는 일부가 모여야만 내 삶의 이야기의 엔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픽션과 현실의 차이이고 그게 바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살아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모든 러브가 온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그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할 것입니다. 윤이나 컬럼니스트의 글이었습니다. 네, 참 좋은 글입니다요.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점 이제 추워지겠죠. 뭐 요 며칠은 따뜻한 봄이 아닌가, 이 가을 맞나, 겨울이 오고 가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러다 갑자기 또 추워질 거예요. 이런 환절기에는 건강을 더 조심하셔서 감기에 걸리지 않게 건강하시기 바랐습니다. 감기, 코로나 뭐나 비슷하다고 그러지만 감기 예방전 다 맞으셨겠죠? 맞으셨어요? 안 맞아요, 안 저는. 맞아요. 왜 불안해서요? 아니요. 후유증이 심해서 안 맞아요. 안 맞아도 되는 건가? 꼭 맞으셔야 되는데. 전 해마다 안 맞아요. 어머 그래요? 예. 그래요. 저녁 늦게 다니지 마시고요. 위험합니다. 해도 짧고요. 다음 주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진행해 이건희 전신자였습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십시오. 감사합니다.